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볼트 EUV를 2만 킬로 조금 넘게 탄 시점에서 오너의 투머치 토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리뷰의 순서는 외부를 살펴보면서 특이사항들 짚어볼 거고요. 다음으로 실내 공간과 트렁크 리뷰하고 마지막으로 주행 성능과 특성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나 충전 속도, 기타 정보들은 이미 만들어둔 영상들이 있고 계속 추가해 나가고 있으니까 재생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아폴로 실버 색상입니다. 실제로 봤을 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그런 멋진 색상이고, 이게 시간대나 각도에 따라서 파란색 또는 노란색으로도 보이는 되게 다채로운 색상입니다. 최고 등급의 풀옵션 차량인데요, 사실 단일 등급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저는 실구매가를 3,530만원 정도 줬어요. 근데 가격이 올랐고 보조금도 좀 떨어질 거라서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겉보기로는 뭔가 등급이나 옵션에 따른 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기 보이는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 카메라라든지 파노라마 썬루프만이 구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연식 변경이 되면서 레드라인 등급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크기는 트랙스나 코나 정도의 소형 SUV 사이즈입니다. 이게 보기에 따라서 실물로 봤을 때 좀 더 커 보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전장이 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더 길기는 하고요, 또 휠베이스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전 폭은 소형 SUV 중에서도 좀 좁은 편인 트랙스보다도 좁습니다. 그래서 운전과 주차가 편하다는 점이 장점이라서 오히려 좋아 하고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실내 공간이 조금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폭이 좁아서 이 시트 사이의 간격이 좀 가깝고 전체적인 공간감이 좀 좁게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체감되는 폭, 이 레그룸이라든지 실제 느껴지는 거주 공간은 그렇게 좁진 않고요. 특히나 이 2열 공간은 앞서 말씀드린 트랙스나 코나에 비해서 월등히 넓어서 준중형에서 심지어 중형 정도다라고 해도 과장이 아닌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 소형 SUV라고 하면 이 뒷좌석은 포기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한데, 볼트 EUV는 자신있게 여러분 제 차 타고 갑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문제들이 좀 있긴 해서 완전 자신 있진 않은데, 이거는 실내 공간 얘기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EV의 SUV 버전이다 라는 컨셉의 차량인데, 그거를 딱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그냥 SUV다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윈도우나 본인 라인도 당당하게 잘 뽑았고요, 아래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SUV다운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앞부분의 디테일이나 본인 라인 따라 이렇게 내려오면은 뾰족하게 모이면서 윈도우 라인의 디자인과 함께 전기차다운 날렵한 이미지도 챙겼고요, 분리형 램프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은 주간주행등이랑 방향지시등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아래쪽이 헤드램프입니다. 안개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퀀셜로 방향지시등이 들어옵니다. 실제 램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전면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 디테일을 좀 더 살펴보면, 차량 색상과 다른 이 투톤의 사이드 미러가 차량의 전체 이미지를 좀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고, 엠블럼은 이제 기본이 블랙 보타이 엠블럼이 들어갑니다. 그릴은 전기차기 때문에 그냥 막혀있는 가짜 그릴이 디자인화되어서 들어가 있고, 그 아래로 진짜 흡입구, 액티브 에어로 셔터가 적용된 흡입구가 존재합니다. 까만 하이그로시로 테두리 처리되어 있는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보면 이 중심부에 전면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 센서는 없어요. 이 전면 카메라만 있는데, 이 사이드미러 아래에 있는 카메라와 더불어서 서라운드 뷰를 만들어내 주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랑 서라운드 뷰의 도움을 받으면 전면 센서가 없는 아쉬움이 딱히 없습니다. 이 그릴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량의 색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품이 좀 풀리면 다른 색상으로 교체를 하는 그런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와이퍼는 이런 타입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잔상이나 잡소리 없이 무난한 와이퍼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만 유막이 처음 출고 시에 좀 많이 끼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볼트 EUV가 유독 유막이 좀 잘 끼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막 관리를 잘 해야 와이퍼 소음이나 이런 거 없이 잘 사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고 넘어가자면, 예민하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닛 앞부분 여기가 조금 튀어나와 있는 어긋나 있는 느낌을 주죠. 옆에서 보면 이 정도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이게 출고 시부터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량 검수할 때 보닛 내려앉은 줄 알고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좀 고민했던 부분인데, 보닛이 내려앉은 게 아니라 요 코가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결합이 딱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제 차만 이런 게 아니라 볼트 EUV들을 좀 몇 대 만나봤는데 대부분 다 조금씩은 이게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뭐 단차나 조립 품질 문제들은 꽤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좀 신경을 안 쓰는 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수긍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눈꼬리를 보면 볼트 EUV 이렇게 영문 차명이 멋들어지게 박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따로 붙인 거예요. 순정 상태 아닙니다. 전체적인 느낌부터 다시 보면 누가 봐도 SUV의 느낌을 주는 형태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 특히 전기차들이 약간 애매한 CUV의 형태를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정통적인 SUV에 가까운 디자인이 볼트 EUV의 경쟁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자인적으로 크게 기교를 부린 부분은 없고 평범하고 쉬운 요소들로 담백하게 디자인을 마무리했습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한 이 윈도우 라인이 뒤로 쭉 상승하면서 뻗어져 나가는 거라든지, 블랙 색상의 아치형 휠하우스와 뒤로 사이드댐이 쭉 연결되고 가운데에 커다란 크롬 라인이 빡 들어가 있는 게 전체적인 디자인의 포인트입니다. 휠의 디자인도 꽤 잘 어울리게 이쁜 것 같고요. 볼트 EUV는 기본적으로 루프렉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뚫려 있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는 방식이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전구는 운전석 쪽 앞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있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후면 주차를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기둥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굉장히 편하고, 뭐 뒤에 있는 거라도 완속 충전기, 가벼운 완속 충전기를 이용한다면은 크게 불편함이 없는 위치인데, 후면 주차를 했을 때 뒤쪽에 충전기가 있는데 그게 짧고 또 무거운 급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이 라인을 끌어오기가 간혹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충전구가 앞에 있는 니로 EV를 탔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옆에 있는 게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뒤에 있든 앞에 있든지요. 충전구는 그냥 이렇게 눌러서 딸깍 여는 방식입니다. 뭔가 구조적인 특별한 것은 없고요. 장점이 하나 있다면 이런 고무 패킹 처리를 굉장히 잘 해놔가지고 충전구 안쪽으로 물이나 이물질이 좀 덜 들어간다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뭐 충전구 램프라든지 이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뭐 필수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충전 속도를 잠깐 말씀드려보자면, 완속 충전은 최대 11km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하거나 좀 좋은 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급속 충전 속도가 많이들 아시다시피 최대 속도가 55kW 밖에 안 나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전기차들 중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전기차들 중에 가장 느린 편입니다. 느려서 불편하고 안 좋고 스펙이 낮은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딱 잘라서 뭐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운영에 대한 이해도와 인프라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생활적인 모습 위주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별도의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가늠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구조나 디자인은 무난하다고 넘어가고 가장 중요하게 알려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미러의 곡률입니다. 저는 지금 광각 미러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이전 영상을 참고 자료로 덮어 씌울게요. 보조석 쪽은 그나마 광각인데 이 운전석 쪽은 거의 평면 거울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각이 좀 심했고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뭐 지극히 외제차 스타일이죠.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알지 못하시고 구입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보시고 이 부분 아셨으면 좋겠고, 사실 적응을 하면 충분히 적응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힘드시거나 교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제 별도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해야 된다면 해야 할 부분이 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고 펴지지 않습니다. 일일이 버튼을 눌러서 펴주고 접어주고 해야 돼요. 물론 전동이지만요. 이것도 싸제로 시공을 받아서 해결한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윈도우 필러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되게 예쁘고 좋은 포인트가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손자국, 지문자국 굉장히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조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어 캐치는 평범한 손잡이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전기차들 보면은 이 숨겨져 있고 촥 튀어나오는 그런 세련된 느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고 변수가 없는 손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어 캐치의 버튼이 앞에만 있어요. 요즘 뭐 최신 쉐보레 스타일에 따라서 뒤에 있는 버튼은 삭제가 되었고요. 참 편하고 좋아하는 부분이었는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 기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스마트 키를 이용해서 잠금 버튼을 누르면 차량을 잠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졸음 쉼터라든지 편의점 잠깐 갈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있어가지고 좀 추가를 해보자면, 이 도어를 열었을 때
처음 출고 상태 세팅으로는 운전석만 열립니다. 뒤에나 옆은 열리지 않아요. 이게 차량 범죄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차량 내 세팅에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고, 또는 도어 캐치 버튼을 2번 누른다든지 아니면 스마트 키를 2번 연속으로 눌렀을 때 모든 도어를 한 번에 열 수 있게 됩니다. 밸류 플러스 옵션을 선택했을 때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는데, 실내 공간 얘기하면서 자세히 볼 부분입니다만, 이렇게 보시면 제가 파노라마 선루프라고 놀렸었거든요. 파노라마 선루프 치고 범위가 넓은 편은 아닙니다. 휠 타이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즈는 17인치입니다. 딱 적당하죠. 미쉐린의 에너지 세이버 폭 215에 편평비 50짜리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타이어로 전비나 소음, 승차감 등등 그냥 무난한 타이어, 그리고 사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체감적으로는 단점이 좀 큽니다. 가장 치명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미끄럽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잘 나간다고 막 몰아붙이시는 거 진짜 절대 비추하고요.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좀 미끄러운路面 만났을 때는 좀 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주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소음을 따지자면 이 휠하우스 안에 방음도 따지게 되는데, 뭐 무난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소형차 치고는요. 앞뒤에 차별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리어 쪽도 똑같이 처리를 해놨고요. 결론적으로 그냥 종합적으로 그냥 소형차급의 무난한 노면 소음 수준을 보여줍니다. 사실 소형차급이라고 하면 뭐 좋은 편이라고 평가하는 건 아닌데, 엔진 소음 진동이 없어서 조금 더 노면 소음에 예민해지는 걸 감안하면 무난한 소형차 수준이다 라고 하는 것은 꽤 괜찮은 편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인들의, 동승자들의 주관적인 평가로는 직전에 타던 구형 리로 EV에 비해서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은 더 나은 것 같다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아이고 너무 길어지네요. 주행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 리뷰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기 측후면이요. 도로에서 우연히 보게 됐을 때 가장 제대로 오랫동안 보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멋진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요소나 크기나 컨셉 모든 게 잘 살아있는 측후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 디자인과 형태의 핵심은 리어 램프 부분인데요. 까만색 하이그로시로 완전 네모 통짜로 약간 높은 부분에 쭉 그어놨습니다. 그어 놓은 게 아니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맞겠죠. 이렇게 뒤로 빡 튀어나와 있기도 해서 이 후면부 볼륨감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리어 램프의 디자인도 괜찮게 잘 나왔죠. 이 램프를 켜서 봐야 더 예쁘지만, 개인적으로 트랙스의 후면 디자인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비율적으로 이 범퍼부에 비해서 캐빈룸 올라가는 게 좀 좁아져 보여요. 볼트 UV는 비율적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밸런스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디자인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까만색으로 크게 되어 있는 범퍼부 앞쪽부터 이렇게 연결되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처음 봤을 때는 무슨 턱수염 같기도 하고 차가 좀 둔해 보이기도 하고 약간 불호인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뇌이징인지 또 보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괜찮게 보여요. 그 아랫부분으로 스키드 플레이트가 역시 강조되어 있고요. 후면부에 있는 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강조가 된 볼트 UV 차명 레터링, 이것만 원래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프리미어 레터링은 제가 따로 붙였어요. 조금 허전해 보여가지고. 이 차 원래 프리미어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등급 속이기나 허세 아닙니다. 쓸데없는 말이 너무 길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쁘다, 존재감이 크다 라고 했던 이 리어 램프, 이게 그냥 미등일 뿐입니다. 그 외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브레이크 등이랑 방향 지시 등은 여기 안 들어오고 아랫부분에 같이 들어옵니다. 물론 브레이크 등은 스포일러에도 추가로 들어와요. 문제는 이 방향 지시 등의 색상이 우리한테 익숙한 호박색이 아니라 적색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들어오는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빨개 보일 거예요. 좀 밝아 보이고요. 제가 제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했고 직접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다지 헷갈린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근데 확실히 생소한 것은 사실이어서 순간순간 흠칫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일상적으로 막 되게 문제가 될 일이다 라고 할 건 아니지만 때때로는 위험한, 그러니까 뒷차량이 내 의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 이게 또 호박색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이대로 써야 됩니다. 이대로 써야 된다라고 보면은 솔직히 좀 예뻐요. 미국차, 외제차 느낌 확 살고요. 그렇게 위안 삼고 있습니다. 안테나는 당연히 샤크 안테나고요. 이거 진짜 안테나냐 아니면 모양만 붙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살짝 뜯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아직 뜯어볼 용기는 좀 없네요. 여기 아래 스포일러 쪽에 보면은 카메라가 하나 보입니다. 이 카메라가 바로 저 후방 디스플레이 룸미러의 카메라입니다. 후방 카메라는 여기 엠블럼 밑에 있고요. 후방 디스플레이 룸밀에 대해서는 실내 공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외부 쪽으로만 봤을 때는 후방 와이퍼에 워시액이 나오는 거랑 별개로 이 렌즈를 세척할 수 있도록 하는 워시액이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류로 인해서 여기 먼지가 끼거나 물방울이 맺혔을 때 워시액으로 날려보낼 수 있게 되는데 생각보다 효과는 미미하다. 후방 와이퍼는 역시나 또 이렇게 안 세워지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엠블럼 밑에는 후방 카메라만 있었고 밑으로 내려가서 범퍼부에 다다라서야 트렁크를 여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차가 뭐 되게 큰 차도 아니고 트렁크를 살짝만 열어주면은 쭉 하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뭐 따로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니 전기차인데 전기차가 어떻게 이 전동 트렁크가 옵션으로도 없는지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연식 변경 될 때는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격 올리겠지? 하부는 리프트를 띄워서 보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전기차를 타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앞쪽은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지상고를 한번 재봤더니 세단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공도에서 문제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쪽을 지나면서 이제 와플 모양으로 커버링이 되어 있고요. 꽤나 튼튼해 보입니다. 제가 급경사도 많이 다녀보고 약간의 오프로드도 다녀와 봤지만 특별히 뭔가 닿는다는 느낌이 든다거나 문제된다는 느낌이 든 적은 없어요. 하지만 불안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 하부 손상 이야기도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불안하고 무서워서 전기차를 못할 정도다, 이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케이블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손상이 가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한 것이겠지만요. 리어 서스펜션은 토션빔이 들어갑니다. 승차감이 구형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졌어요. 또 부드러워졌고요. 그래서 꽤나 준수하다라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지만 소형차이고 토션빔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이거는 주행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내 살펴보기 전에 엔진룸, 모터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리프트 쇼바 그런 건 없어요. 뭐 소형차니까 뭐 바랄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꼬챙이 꽂아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보닛도 그렇고 뭐 도어도 그렇고 다 철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 전기차의 모터룸은 이제 그렇게 생소하진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프렁크도 이제 생소한 개념이 아닌데 프렁크를 설치하자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것은 생각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사실 프렁크가 생각처럼 그렇게 용이하게 사용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볼트 EUV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용량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충전 케이블이라도 넣어둘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전기차 인버터 위에 사제 인버터, 전기장치 사용을 위한 그 인버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여기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약간 따끈따끈해요. 전기차라고 아예 열이 안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꺼려지는데, 사실 수많은 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뭐 보증이나 이런 관련된 문제만 아니라면은 이 부분에 뭐를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뭐 소음 진동이 없어서 조용하다고 알려져 있죠. 볼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에어컨 작동하는 소리라든지 뭐 팬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그런 게 조금 유난스럽게 큰 차량이긴 합니다, 이 볼트가. 그리고 외부 소음과 별개로 뭐 주행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회전제동의 소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큰 편이에요. 워셔액은 왼쪽 편에 이렇게 있어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그리고 브레이크액 이쪽에 있어가지고 점검해 줄 수가 있고,
배터리는 여기 들어갑니다. 되게 조그매 보이죠? 그리고 냉각수는 이렇게 세 군데 캡이 보이고, 뭐 전기차를 아예 정비를 안 하고 아예 점검할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오셔액 넣을 때 말고는 여기를 열 일이 잘 없습니다. 실외와 전반적인 이야기들 했고, 이제 실내 공간과 트렁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